아토피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그냥 항히스타민제 좀 며칠 드셔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콜린성 두드러기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아토피 피부염에서 묘기성 두드러기 일시적인 버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열대사 장애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낫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두드러기와 관련이 깊은 질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두드러기와 습진성 질환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콜린성 두드러기가 아닌 묘기성 두드러기와 아주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전을 알면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원래부터 잘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습진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뭐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지루성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두드러기입니다.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죠. 그리고 반대로 아토피 피부염인데 환자분들이 뭐가 났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콜린성이 아니라 묘기성 두드러기죠. 흔히 얘기하는 두드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보면 어떠한 두드러기가 잘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병리적으로 비슷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아토피는 하필 두드러기 중에서 묘기성 두드러기, 흔히 얘기하는 피부가 퉁퉁퉁 붓는 묘기성 두드러기로 발생을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을 하지 않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대략 1, 2주 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이벤트 현상으로 벌어지죠.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되지 않고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그냥 일시적인 두드러기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묘기성 두드러기는 한 번 생기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진행되는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발생한 두드러기는 그냥 급성 두드러기로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죠. 그 이유를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왜 묘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기느냐, 이건 아토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묘기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 중에서 특정한 학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사한 물질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레르기가 고착되어 있는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는 묘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 이유가 유사한 물질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로 컴퓨터로 얘기하면 버그 같은 거죠.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부팅이 안 되는 상태 혹은 시스템 에러가 나는 상태죠.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급성 두드러기, 잠시 1, 2주만 생기고 사라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염 환자분들이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유사한 물질들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버그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은 왜 콜린성 두드러기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더운 환경, 짜증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체온이 올라갔을 때 피부에 도돌도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10분에서부터 30분 정도 사이에 확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체온이 떨어졌을 때 진정되는 그런 일시적인 두드러기죠. 그래서 더워지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땀이 났을 때만 갑자기 생기는 두드러기의 일종이죠.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비만세포가 발생을 하는 그런 기전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는 짐작하셨겠지만 체온이 올라갔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혹은 짜증날 때, 더울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에서 악화되는 상황과 비슷하죠.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사우나를 했거나 더운 환경에 있거나 짜증이 났거나 이런 것들, 체온이 증가했을 때 악화되는 기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열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이 올라가서 상체로만 누적됐을 때 그 열에 의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콜린성 두드러기는 그 열대사 장애 중에서 상열감이 심했는데 그게 피부로 제어가 되지 않는, 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 몰렸을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열은 올라가는데 그 열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콜린성 두드러기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피부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비염과 콜린성 두드러기는 같은 열대사 장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진성 질환의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과 습진성 질환의 대표적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묘기성 두드러기, 일반적인 두드러기 형태를 나타내는 게 많고, 지루성 피부염, 콜린성 두드러기 1에서 3cm 정도의 자잘한 구진 형태를 보이는 두드러기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다른데 형태는 두드러기 형태거든요. 그러면 왜 같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기전에 의해서 버그가 생기는 거죠. 그 기전이 이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묘기성 두드러기가 잘 생기는 조건, 잘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아토피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그냥 항히스타민제 좀 며칠 드셔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의 콜린성 두드러기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아토피 피부염에서 묘기성 두드러기는 일시적인 버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열대사 장애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낫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는 생각보다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 두드러기 유독 완고하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지루성 피부염과 콜린성의 같은 원인이라는 열대사 장애의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아토피에서의 두드러기와는 좀 다르게 같은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두드러기도 원인이 다양하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했을 때 두드러기가 잘 극복되고, 괜한 걱정을 하면서 이거 왜 안 없어지지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